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정 작업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밝기 조절입니다. 자, 다시 레이어, 조정 레이어, 자, 조정 레이어에서 레이어, 조정 레이어 들어가서 이번에 레벨 값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벨은 포토샵 기능 중에 이 사진의 밝기를 조정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레벨 두 가지 옵션이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뒤에 옵션을 조절하면 이 안쪽에 있는 이 옵션도 자동으로 어느 정도 조절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다시 첫 사진에서 대략적인 레이어의 밝기, 사진의 밝기를 대략적으로 약간 밝게, 약간만 밝게 이렇게 조절을 해주겠습니다. 비포 애프터 확인하면서 조정 레이어의 레벨 값을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밝기 영역을 이런 식으로 조절해서 대략적인 톤 보정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원본과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레이어 2번이 원본 레이어이기 때문에 레이어 1번이 원본 레이어입니다. 자, 레이어 1번의 원본 레이어, 어둡고 이 굴곡 있는 이 얼굴형을 이런 식으로 밝고 갸름한 얼굴형, 그리고 코 라인과 눈 크기 대칭 맞춰서 작업을 진행을 해봤고요. 다시 밑으로 내려놓고, 자, 이번에는 음영 조정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음영 조정 같은 경우는 여기 왼쪽에 있는 이 브러쉬 도구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자, 오른쪽 맨 밑에 플러스 모양 버튼 누르게 되면 새로운 레이어가 추가가 되고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원하는 색상을 추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원하는 색상을 추출해서 브러쉬로 이런 식으로 문질러 주게 되면 이 같은 색상의 톤이 이렇게 칠해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기능을 사용해서 주름을 잡고 이런 식으로 주름을 없애고 피부톤 보정도 진행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Alt 키를 눌러서 색상을 찍고 이런 식으로 피부톤을 조금 문질러 가면서 조절을 해주겠습니다. 불투명도는 지금 38%로 나와 있는데, 보통 15%에서 자 15%에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15%부터 많게는 40%까지 사용을 하는데, 밝은 쪽에서는 이렇게 높은 값을 사용을 해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밝은 쪽에서는 높은 값을 사용을 해도 되는데, 이 어두운 부분을 찍으실 때는 이 투명도를 조금 더 줄여서 대략 15% 정도로 이렇게 문질러서 주름이나 피부톤에 일그러진 부분들을 이렇게 보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피부톤을 찍고 문질러주면서 찍고 이렇게 문질러주면서 피부톤 보정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브러쉬의 크기를 조금 작게 조절을 해 볼게요. 위에 보면
속성 옵션 바에 브러쉬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브러쉬를 작게 줄여서 비슷한 피부색을 찍고 이렇게 옅게 칠해주시면서 피부톤에 대한 그런 보정을 진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밝은 부분, 하이라이트 부분도 이렇게 이렇게 너무 많이 하면 좀 인위적인 느낌이 들 수 있으니까 적당히 이렇게 문질러 가면서 이 투명도 있는 브러쉬를 칠을 해서 피부 톤을 보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살짝 뭉개진 부분이 보이는데 이 어두운 톤을 활용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질러서 모공이나 잡티를 가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못됐을 때는 약간 이렇게 뒤로 가기 눌러주시면서 수정하고 또 다시 밝은 영역 문질러 주시고 턱 부분에도 어두운 부분 이렇게 문질러 주면서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레벨 값을 다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조금 더 톤 다운되게 레이어 클릭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밝기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브러쉬 툴에서 색상을 선택을 할 때는 Alt 키를 누르고 스포이드 기능이 나오면 이렇게 색상을 선택을 할 수 있고, 자, 이렇게 문질러서 보정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부톤이 한층 더 깨끗해졌죠? 이마 쪽도 이렇게 비슷한 톤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브러쉬가 작은 것보다는 브러쉬가 큰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이 완료가 됐고요. 자, 다음은 닷지 도구를 사용해서 눈동자 밝기를 조절을 해주겠습니다. 왼쪽에 3개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면 닷지 도구 단축키 5 있습니다. 닷지 도구 클릭해 주시고요. 노출은 한 10 정도로 줄여서 브러쉬를 칠을 해주겠습니다.
자, 지금 닷지덕으로 이렇게 문질러도 영역이 선택이 안 되고 이 기능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레이어를 클릭을 해야만 레이어에 있는 작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브러쉬 크기를 약간 줄여서 눈동자 부분을 조금 밝게, 흰자 부분을 조금 밝게 해주는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문질러 주시게 되면 기존보다 이 눈동자가 훨씬 밝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눈동자보다 한층 더 밝아진 눈동자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눈동자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 닷지 도구, 이미지의 영역을 밝게 하는 도구를 활용해서 눈동자를 밝게 이렇게 보정을 진행했습니다. 자, 다음 다시 우클릭 해주시면 이렇게 선명 효과 도구 있습니다. 이 선명 효과 도구 선택해서 눈동자 부분만, 브러쉬를 줄여서 이 눈동자 부분만 몇 번 클릭해서 이렇게 밝기 선명하게 이렇게 해주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원본 레이어와 현재 레이어 보시게 되면 훨씬 밝아진 눈동자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광이 살아나는 게 확실히 눈에 띄게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눈동자를 밝게 했던 선명효과 도구 사용해서 포인트를 주고 싶은 부분에 조금 더 선명한 효과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브러쉬 크기를 조절을 해서 크게 만들어 주고, 머리카락 그리고 이렇게 머리카락의 선명도를 올려줄 수 있고요. 머리카락과 눈썹 부분도 브러쉬를 크기를 줄여서 이렇게 결 따라서 문질러 주시면 확실히 그 전보다 선명해진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선명 효과 도구 사용해서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클릭해서 찍어 주시면 눈썹과 머리카락 선명하게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명효과 도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진에서 내가 포인트를 주고 싶은 부분에 이렇게 이미지가 부각되게 보일 수 있게 하는 그런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부톤 보정 그리고 선명하게 해주는 닷지 효과 사용해서 이 선명도 올려주는 작업, 전체적인 얼굴 형태와 이 라인, 눈의 크기, 대칭을 맞춰주는 픽셀 유동화 작업 포함해서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서 얼굴 보정, 인물 보정하는 작업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원본과 수정된 이미지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기존에 이렇게 굴곡이 있었던 얼굴형에서 얼굴형이 갸름하고 달걀형으로 바뀌었고요. 약간 납작했던 입술이 조금 더 도톰해지고 이렇게 좀 예쁜 모양을 갖출 수 있는 이런 위아래가 이렇게 볼록한 이런 입술 형태를 갖추게 됐고요.
콧대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이 굉장히 낮았다가 이렇게 콧대가 서 있는 형태로, 그리고 콧볼도 약간 좀 줄어든 상태로 이렇게 보정이 되었고요. 눈 보시면 확실히 이 기존에 이 전에 제작했던 어, 촬영됐던 이 사진보다 훨씬 더 이렇게 밝고 선명한 눈동자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물 보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로 넘어가기 전에 이 인물 저장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편집을 한 이후에, 이미지 편집 이후에 파일 눌러주시고, 이 포토샵 파일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저장 혹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바탕화면에 이렇게 제목을 설정해서 인물 보정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파일 형식을 정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포토샵 PSD 파일로 저장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 눌러주시면 파일이 원하는 위치에 저장이 되겠고요. 자, 이미지만 내보내고 싶을 때 다시 파일 열어서 내보내기 이렇게 마우스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PNG로 빠른 내보내기, 그리고 내보내기 형식,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PNG로 빠른 내보내기 클릭해 주시면 동일하게 인물 보정 PNG 형태로 이렇게 추출되는, 이렇게 저장되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추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물 보정을 마무리하고 다음 진행할 작업, 눕기 작업입니다. 눕기 제거 작업은 포토샵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눕기는 배경에서 촬영된 이미지에서 어떤 불순물이나 그림자, 먼지라던가 스크래치, 머리카락, 그리고 어떤 불필요한 피사체, 이런 부분들을 지워주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 이미지의 퀄리티를 떨어뜨리는 그런 요소들을 제거해주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눕기 제거는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마법봉 도구를 사용해서 배경을 선택하고 삭제하는 이런 방법도 있고요. 또 레이어 마스크를 사용해서 조금 더 정교하게 이미지의 일부분을 제거를 하는 그런 작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 이제 보여드릴 내용은 아주 예전부터 사용되던 눕기 작업을 하는 방법과 이제 최신 사용하는 그런 눕기 제거 방법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고, 기존의 눕기 작업과 요즘 눕기 작업의 어떤 그런 결과물을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보여드릴 방법, 지우개 도구입니다. 지우개 도구는 굉장히 오래된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10년, 20년 전부터 이 방법을 통해서 이 눕기 제거를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자,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이렇게 문질러서 레이어를 클릭하고 이렇게 문질러서 이미지 일부분을 지워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브러쉬의 크기를 조절을 해 가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피사체를 제외한 배경 이미지를 클릭해서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 방법은 굉장히 고전적인 방법이고 엄청 오래전부터 이런 방법을 통해서 눕기를 제거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많이 사용되지 않는 방법이지만 때때로 이렇게 기본적인 눕기 따는 방법을 필요로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부분들 이해하고 다른 방법들 같이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라인을 잘 따라가면서 이렇게 파란색이 보이는 픽셀을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우개 툴을 사용해서 눕기를 제거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렸는데요. 지우개 툴 중에서도 배경 지우개 도구와 자동 지우개 도구가 있습니다. 자, 배경 지우개 도구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배경 지우개 도구는 이렇게 어느 정도 이 배경과 이 피사체를 구분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영역을 인식해서 지워주는 이런 도구입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사용했던 그런 지우개 도구보다 조금 더 편리하게 붓기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경과 이 피사체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늘색 바지와 하늘 이 배경이 색깔과 톤이 비슷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지우개 툴을 사용해서 지울 때 약간 이렇게 인식에 오류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는 다시 지우개 도구로 이렇게 라인을 따라서 지워주면서 붓기 제거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우개 툴 중에 자동 지우개 도구가 있습니다. 자동 지우개 도구는 특정 영역을, 특정 색상에 대한 그런 영역을 선택을 해서 자동으로 지워주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이 도구도 마찬가지로 색상이 이렇게 겹치는 이런 피사체와 배경의 색상이 겹치는 어떤 부분까지 영역으로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허용치 여기 위에 속성 옵션 바에 허용치 조절을 해주시면서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아주 약간의 이런 허용 범위를 설정해 주게 되면서 조금 더 정교한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우개 도구 3개 소개해 드렸는데 지우개 도구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하면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워주면서 자, 이런 식으로 다시 배경 지우개 도구로 자동 지우개 이렇게 영역을 선택하는 지우개 도구로 이렇게 배경을 지울 수가 있고요. 어떤 선택 영역을 지정을 해서 배경 지우개 도구로 색깔을 분리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섬세하게 이런 작업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브러쉬의 크기와 허용치를 조절을 해가면서
허용치를 조절해 가면서 이렇게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어깨 라인부터 팔과 다리 라인까지 배경을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지울 때 이렇게 우리가 지웠던 영역 제외하고도 이렇게 약간 배경 찌꺼기들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레이어 더블 클릭, 레이어를 더블 클릭 해주시고 여기서 획 들어가 보겠습니다. 획의 색상을 빨간색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바꾸면 이 이미지의 외곽선이 빨간색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획의 크기를 좀 키워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키워 보면 우리가 이미지를 지웠을 때 지워지지 않은 부분들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하고 다시 브러쉬의 크기를 조절해서 이런 식으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위치를 확인해서 이렇게 이 남아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눕기 따는 가장 첫 번째 방법, 예전부터 제일 오래 사용되었던 눕기 제거 방법, 지우개 툴로 눕기를 제거하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도구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음 눕기 따는 작업, 원본 사진에 동일한 이미지로 다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석 올가미 도구를 활용해서 눕기를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석 올가미 도구 클릭해 주시고 사진을 확대한 다음에 방법 동일합니다. 자, 이 라인을 따라서 이 자석 올가미 도구는 이 라인을 따라서 자동으로 인식해서 어떤 선택 영역을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영역으로 이동할 때에는 스페이스바 눌러서 손가락 모양이 나오면 좌우 동일하게 이렇게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래그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라인에 팔을 가져다 대면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대략적인 라인을 따라서 선택 영역을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래그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이동해 주면서 이런 식으로 선택 영역을 피사체 전체적으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도 굉장히 오래된 방법 중에 하나로 엄청 예전부터 눕기를 따는 방법으로 활용이 되던 그런 도구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선택 영역을 이렇게 바깥 부분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눕기가 이렇게 작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는 약간 완벽하지 않은 어떤 퀄리티의 작업물을 이렇게 선택 영역으로 지정을 해주는데요. 이럴 때는 이제 그냥 올가미 도구, 자, 그냥 올가미 도구를 활용해서 Alt 키 누르고 영역을 지정을 해주게 되면 기존 영역에서 선택한 만큼이 제거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존 영역에서 선택한 만큼이 제거가 되게 됩니다. 자, 이쪽은 포함시켜야 되는 부분이다. 자,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네, 이쪽도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선택한 영역만큼 우리가 선택했던 영역에 포함되게 됩니다. 자, Alt 누르고 이 부분 빼주고 자, 여기서도 Alt 누르고 이 부분 빼주겠습니다. 자, 이 윗부분 Shift 키 눌러서 포함시켜 주겠습니다. 이쪽도 포함시켜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Alt 누르고 제거, Alt 눌러서 제거, Shift 눌러서 포함, Shift 누르고 포함. 이런 식으로 이제 정밀하게
피사체에 맞춰서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오른쪽 밑에 이렇게 그 마우스를 갖다 대면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레이어 마스크 추가하면 이런 식으로 원하는 피사체의 결과물을 눕기를 제거해서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자석 올가미 도구입니다. 자석 올가미 도구는 기존에 원하는 피사체의 영역을 임의로 설정해서 드래그하는 곳으로 이렇게 선택 영역을 지정해주는 그런 툴이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 깨끗하지 못하게 작업이 된 부분들 같은 경우에 올가미 도구를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선택 영역을 Shift 눌러서 포함, Alt 키 눌러서 제거,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눕기 제거 작업 간단하게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또 다른 눕기 따는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개해 드릴 도구도 이번에도 눕기 제거 도구, 눕기 제거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체 선택 도구 중에서 이 자동 선택 도구, 영어로는 매직 완드 툴이라고 합니다. 자, 이 자동 선택 도구를 클릭을 해서 특정 영역을 이런 식으로 지정해서 자동 선택을 할 수 있게 이 경계선을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임의로 지정해주는 툴입니다. 자, 처음 이렇게 누르게 되면 비슷한 색상의 영역만 선택이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자, Shift 키 누르고 자, 이런 식으로 영역을 넓혀가면서 이렇게 눕기 작업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영역을 선택하게 되면 이 경계선을 이렇게 명확하게 선택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선택 영역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넓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Shift 누른 상태로 계속해서 눌러가면서 이 영역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에는 허용치를 조금 늘려서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넓은 허용치를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이 허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이 피사체에도 이렇게 선택 영역이 지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땐 컨트롤 Z 뒤로 돌려주시고 자, 이 정도 해서 선택 영역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자동 선택 도구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어떤 영역을 이 허용치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고 있지만 완벽한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올가미 도구 사용해서 이렇게 Alt, Shift
추가와 삭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사용해 주시면서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조금 더 효율적인 속도로 빠르게 작업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 다음에는 올가미 도구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Alt 눌러서 제거, Shift 눌러서 포함, Alt 눌러서 제거.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선택 영역이 전체적으로 바깥 테두리와 함께 선택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전에 진행했던 작업에서는 드래그 했던 이 피사체의 모습만 이렇게 선택이 됐다면 지금 현재는 이 바깥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 배경의 영역이 선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클릭 진행하시고 반전 선택 눌러주시면 피사체만 이렇게 따로 빠져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동일하게 레이어 마스크 추가를 눌러주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눕기 제거 작업이 완료되게 됩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눕기 제거 작업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더 알아보고 실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도구들을 활용해서 눕기 작업을 제거할 수 있는데 자, 이번에는 이 펜 툴을 사용해서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 툴로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이 라인을 따라서 직접 그려가면서 따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자, 이 방법은 최근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영역을 지정해가면서 작업을 해야 하는 그런 수고스러움이 있지만 가장 깔끔하게 눕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이 펜툴에도 단점이 존재합니다. 자, 이런 머리카락과 털 같은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의 제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펜툴도 이런 식으로 늘려서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해 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펜툴로 눕기를 딴 상태에서 패스를 우클릭 해주시고 선택 영역 만들기 지정해 주시면 자, 이렇게 선택 영역이 선택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레이어 클릭해 주시고 레이어 마스크 해주시게 되면 우리가 원했던 어떤 영역을 이렇게 깔끔하게 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른 툴보다 조금 더
깔끔한 작업 진행이 가능하고, 단점으로는 자 이런 털 부분, 이런 털과 그 머리카락 부분에 그런 작업이 조금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한 번 더 어떤 도구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택 및 마스크 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펜툴로 제거를 했을 때, 자, 이런 털 부분 제거를 잘 못했던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털 부분과 보통 지금 이 피사체는 이 모자를 쓰고 있는데, 여성분들의 머리카락이나 이런 부분들을 깔끔하게 지워주는 요즘에 자주 쓰이는 기능입니다. 자, 이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 이 도구를 클릭을 해주시면 오른쪽 위에 속성 옵션 바에 선택 및 마스크가 있습니다. 자, 선택 및 마스크 눌러주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선택 및 마스크의 그 속성 옵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보기 방식을 처음에 보였던 것과 같이 빨간색 오버레이를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반경을 선택해 줄 수 있고 매끄럽게 패더 값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옵션이 있습니다. 자, 반경은 여기서 자, 우리가 이렇게 머리카락이나 어떤 영역을 선택할 때 자,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머리카락 부분까지도 이렇게 쉽고 편하게 눕기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툴이 되겠습니다. 브러쉬 크기를 조절해서 자,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이미지를 추출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반경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이 반경에 따라서 빨간색의 영역이 조금 더 안쪽으로, 조금 더 바깥쪽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 자, 우리가 생각했던 그 눕기 제거 작업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간편하게 진행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눕기 제거 방법에 대해서 잠깐 더 복습을 한 이후에 다음 작업 진행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